안녕하세요. 셀러피크입니다. 오늘은 직전 영상에 대한 보충 설명 개념으로 리셀 플랫폼의 경쟁 입찰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시세에 대한 기초적이지만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6일에 업로드한 영상 위에 띄워드릴 테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걸 보고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더 되실 겁니다. 크림과 포이즌 같은 리셀 플랫폼의 판매와 구매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많은 셀러들이 원하는 판매 희망가에 입찰을 하고 구매자가 최저가에 구매 입찰을 하면서 판매가 성사되는 구조이죠. 제가 직전 영상에서 우리가 리셀 플랫폼에서 수익을 만들려면 브랜드와 개별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및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이 선행되면 현재 리셀 플랫폼에서 형성되고 있는 시세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시세를 이해할 수 있다면 당연히 판매자들과 경쟁할 만한 가격대에서 매입이 이루어질 거고 손실을 보고 판매를 하는 경우보다 수익을 만들고 판매를 할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늘은 리셀 플랫폼 경쟁 입찰 구조에서 상품별로 형성되는 시세에 대한 원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상품을 좀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상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크테릭스 제품이고요. 이 상품을 지난 영상에서 제가 시세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상품은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가 메인 사이즈인데요. 미디움 사이즈는 6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다가 12월 초를 기점으로 53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55만 원, 56만 원, 지금 이렇게 58만 원까지 시세 회복이 된 상태고요. 라지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보다 오히려 더 높게 62만 원 중반대에서 거래가 되다가 같은 시기에 라지 사이즈는 51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돼서 보관 판매 기준으로 55만 원대까지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품은 공식 발매가가 57만 원인 상품입니다. 어떤 사이즈든 간에 60만 원 이상에서 거래가 되던 11월에는 이 상품이 당연히 품절이 되어 있었겠죠. 시장에서 정가에 57만 원에 살 수 있는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리셀 프리미엄이 붙어서 리셀 플랫폼인 크림에서 거래가 되던 겁니다. 자, 근데 12월 2일 날을 기점으로 사이즈를 불문하고 급격하게 하락을 했죠. 자, 이 이유는 당연히 시장에 물량이 풀렸어요. 공홈에도 물량이 풀렸고 다른 여타 이 상품이 나오는 플랫폼에서 다 물량이 풀렸습니다. 자, 근데 57만 원 이하로까지 이렇게 가격이 내려간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이렇게 51만 원, 52만 원에 판매를 해도 손해를 보지 않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가격에 어떤 플랫폼에서 할인이 나왔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대표님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말씀드리면 이 상품은 요 하락하던 시기에 A라는 플랫폼에서 최고 등급을 가지고 있고 모든 할인 수단을 다 갖추고 있던 셀러는 48만 원대에서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48만 7천 원에 매입을 했었거든요. 48만 7천 원의 매입가를 잡고 이 표는 제가 교육생분들에게 드리는 계산기에서 일부 부분만 이렇게 따온 건데요. 그냥 참고만 해보세요. 48만 7천 원의 매입가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보신 대로 52만 원의 판매가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크림 수수료를 제외하고 부가세를 제외하면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데 수익이 거의 없죠. 거의 손해를 보지 않는 정도의 똔똔 수준의 가격이 시세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가세를 생각 안 하고 계산하시는 판매자분들은 이만큼이 또 수익으로 잡혀 있을 거고 크림 수수료도 크림 등급에 따라서 차등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48만 원대까지 어떤 플랫폼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다. 이거는 알겠어요. 근데 48만 원에 매입을 해왔으면 57만 원짜리 상품을 더 높은 가격에 팔아야지 왜 이렇게 51만 원, 52만 원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크림에서 판매가 되고 구매가 이루어졌을까요? 이거는 경쟁 입찰 구조인 크림의 시스템 때문인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48만 원대에서 매입을 해왔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제가 53, 4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될 때 이 상품을 48만 원대에 주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배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54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려고 입찰을 했어요. 이 정도의 마진을 보려고. 근데 48만 원 7천 원에 매입한 다른 판매자는 53만 9천 원에 팔아도 충분히 수익을 만족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찰을 해요. 어떤 분들은 더 낮은 가격에 입찰을 합니다. 판매 입찰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1,000원 단위로 쭉 입찰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1,000원 싸움이라고 하는 1,000원씩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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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입찰을 걸게 되는 게 공개 입찰 시스템이에요.
자,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52만 원, 이 정도 가격까지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할인이 나오고 리스트하게 되던 그 순간에는 수많은 판매자들이 이 상품을 매입했을 거고, 그 중에서 48만 원대에 매입을 할 수 있던 사람도 꽤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당장 판매를 하기 위한 경쟁이 붙으면 매입가를 기준으로 크림 수수료를 제외하고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그 수준까지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2만 원대에서 오랫동안 거래가 되고 그 이하로는 빠져나가지 않은 시세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품을 매입을 할 때 판매 시기를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서는 매입을 합니다. 당장 매입을 한 다음에 바로바로 팔지 않아요. 비단 이 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이 다 마찬가지고 포이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할인이라는 프로모션이 풀렸을 때 그럼 그 상품이 저렴한 가격에 시장이 풀린 거잖아요. 그럼 그 물량들이 다 입찰로 쏟아질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이런 식으로 순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까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는 손실을 보고 판매를 하려는 셀러는 당연히 많이 없겠죠. 대부분은 최소한 내가 원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가격대까지만 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판매자들이 매입할 수 있는 최저 금액만 알 수 있으면, 이런 매입가를 알 수 있으면, 아, 크림 시세가 어느 정도 선까지 하락을 할 거고, 거기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은 가격이 유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다음에 또 어딘가에서 가격이 또 내려가면 가격은 더 내려가겠죠. 그런 현상을 가장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품이 나이키, 아디다스 신발들이죠. 우리가 나이키, 아디다스 신발들의 그래프를 잘 보면 리셀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었던 시절도 있지만 점점점 내려가면서 계속 우하향 곡선을 그리죠. 제가 교육생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인데, 크림에서 이런 차트나 지난 거래 기록을 볼 때 우리는 주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 아주 정확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주식에서는 어떤 기대감이나 변수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 상품의 거래에서는 정확하게 이 해당 시세가 매 시점 만들어지는 이 시기에 시세를 정확히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가격이 하락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건 제가 앞서서 계속 설명을 드렸죠. 어느 정도 내가 이 브랜드와 이 상품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면 그 상품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세의 변화는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브랜드와 개별 상품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상품은 제가 52, 3만 원 정도에도 매입을 해놨던 게 있어요. 이전에. 그런 상품들을 이렇게 가격이 내려갔을 때 그냥 무작정 내가 매입한 가격 이하로 떨어졌네. 무서우니까 팔아야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아니죠. 저는 이 상품이 왜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는지 이유를 바로 찾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상품이 가격이 하락하는 마지노선을 알고 있고, 시간이 흐르고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 회복은 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52, 3만 원에 매입한 제품이 있었더라도 추가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 그 이유를 찾고 거기서 추가 매입을 했겠죠. 근데 모든 브랜드와 모든 상품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변수가 너무 많은 아이템도 있고, 특히나 우리가 주로 다루는 나이키, 아디다스 신발 같은 경우는 소싱을 할 수 있는 소싱처도 너무 많고, 할인이라는 수단이 터져나올 수 있는 것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거를 대응하기가 참 쉽지가 않고, 시장이 풀리는 물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육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브랜드와 아이템을 주로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손실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미디움은 이렇게 57만 원, 58만 원, 라지는 53만 원, 55만 원대까지 상승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당연하게도 이렇게 52만 원대에서 오랫동안 거래가 되었지만 그 할인이 나왔던 그 플랫폼의 물량이 다 솔드아웃이 됐고, 지금 이 상품은 메인 시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거래량들이 생기죠. 그러면 수요가 터져나온 공급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소진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판매자들은 더 이상 리스트하기 안 되고 그렇게 할인을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판매 입찰을 굳이 내가 이렇게 마진이 없는 수준까지 내려서 팔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판매 입찰 물량에서 이렇게 높은 가격에 입찰을 하는 셀러분들이 많아지게 되고,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가격은 우상향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 미디움과 라지 사이즈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미디움 사이즈는 53만원, 54만원대까지만 잠깐 하락을 했다가 지금 빠르게 시세를 회복했는데 라지 사이즈는 왜 이렇게 많이 빠졌었을까요? 그렇다고 라지 사이즈가 미디움 사이즈에 비해서 시세가 약한 건 아니에요. 11월의 시세를 비교만 해보셔도 오히려 라지 사이즈가 더 높았습니다. 거래량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다만 차이점은 리스탁이 되던 그 시점에 스몰과 미디움 사이즈의 품절이 되는 속도가 훨씬 빨랐고 그 얘기는 아무래도 리스탁되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거겠죠. 그에 반해서 라지와 엑스라지 사이즈는 품절이 되는 속도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리스탁 물량도 좀 많이 있었고 품절이 좀 늦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품들을 볼 때 아무리 리스탁이 된다 한들 빠른 속도로 품절이 되고 나면 리셀 플랫폼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게 어느 정도 방어가 됩니다. 하지만 리스탁이 되고 품절이 늦게 나고 품절이 난 다음에도 바로바로 또 리스탁이 되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플랫폼의 시세는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시장에 참여하는 판매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급 물량이 많아질 테니까요. 이 맛땡킴 가디건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상품인데 이렇게 가격이 13만원 중반대까지 하락했던 이 11월에 어떤 플랫폼에서 할인이 터졌고 가격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내려갔었습니다. 이 가격이 딱 대부분의 셀러들이 할인가로 매입을 해서 크게 수익은 남지 않지만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가격이었던 거고 수요가 많은 상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시세를 좀 회복하면서 지금은 많이 올라와 있고요. 여름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6월 달에 저는 이 상품을 평균 매입가 12만원대 초반에 매입을 해서 이렇게 가을에 18만원, 19만원대에 판매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저와 같은 셀러들이 매입할 수 있었던 금액이 12만원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름 내내 6, 7, 8월 내내 13만원 중반에서 최대 14만원까지 판매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이 시세는 더 내려갔었겠죠. 이 시세라는 건 이 시장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셀러들이 만들어내는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품이든 간에 시장에 참여하는 판매자들이 매입할 수 있는 최저 가격만 따라가고 있다면 내가 이 가격에 매입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시세가 빠졌을 때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버텨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조금은 리셀 플랫폼 시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리셀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이렇게 매 순간 형성되는 시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지만 초보자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아직 브랜드나 상품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각 아이템별로 소싱처라고 불리는 리셀 물량이 나오는 판매처도 상세히는 모르시기 때문에 최저 가격 리셀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곳과 조건들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런 것들은 계속 해나가면서 경험이 쌓이면 알 수 있게 되고 물려도 보고 수익도 봐보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축적되는 부분들이니까요. 하지만 돈과 시간을 들여서 교육을 수강하신 대표님들은 이미 다 배우신 내용이고 이런 과정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와 노하우는 교육 자료와 저랑 함께 했던 교육에 다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교육 자료를 다시 꼼꼼히 보시면서 내가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만약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체크해서 실행에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랜드 리셀을 하시는 초보자분들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크림이나 포이즌에서 보여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세 그래프나 거래 이력들을 참고하실 때 막연하게 주식하는 것처럼 떨어지면 한없이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에 무조건 손실 보고 팔아버리거나 높은 현재 시세를 보고 이 가격대가 영원할 걸로 생각하고 매입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 없이 매입해서 물리는 일이 없게 해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단 리셀 플랫폼이 아니라 스스나 쿠팡을 통해 브랜드 리셀을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매입해서 마진 붙여서 높게 판다고 다 잘 팔리는 거 아니고 도매나 거래처에서 주는 가격도 당연히 무조건 좋은 가격은 아니니 스스로 브랜드나 상품을 한정해서 전문가 수준으로 분석해 보시고 시장가를 리드할 수 있는 가격에 매입을 할 줄 아는 셀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셀러피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